민주당 오늘 오후에 경선 규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리당원 50, 또 국민여론조사 50, 이렇게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 결정이 황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미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결정이 곧 그렇게 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국민 경선 방식 그리고 국민 참여 경선 방식.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전 대선에서는 저희가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가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인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이 두 그룹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 지역에서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장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돈을 내시는 이 권리당원이 130만 명이 다 돼요. 이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당비를 내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에게도 권한을 돌려야 되고 또 저희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기조가 당원 중심, 당원 주권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의 어떤 의견에 더 무게를 줘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당원 5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갈 네.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그 비명계 주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에 대해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권리를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간 것은 네네. 이재명 대표 취임 전후로 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네. 이 당원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원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와는 이제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 권리가 많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의원과 당원 간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당원 쪽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는 구조 자체가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더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테고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어쨌건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체를 다 통틀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인데 그런 그 1위인 것에 비해 1위 후보인 것에 비해서는 뭔가 여유와 뭐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좀 불안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예컨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주자들한테 뒤지는 그런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전히 이제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예. 좀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서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저희가 아까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내 경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 경선을 파괴하려는 결과를 보인다면 우리 김동연 캠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출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호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압도적 1위로 하고 있는데 조금 경선의 흥행 같은 걸 생각하면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단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아 보이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조금 더 여유 있어도 어떤 결과적으로 봐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여전히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보이는 형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중도층 표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만두시고 난 그때 당시에도 보면 예.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고 박원순 후보가 시민사회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원은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 동원해서 오신 분들이 투표를 박영선보다 박원순을 더 많이 한 거예요. 네. 동원은 더 많이 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악몽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에 하나인 부분인데 또 하나 방금 우리 뭐 김동연 지사 측이나 다른 캠프 측에서 불출마하겠다, 뭐 참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룰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기 경선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내린 결정 자체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뭐 모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룰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감안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불출마 가능성까지 거두가 됐죠. 뭐 쭉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이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내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변수란 표현이 좀 지나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 경선에서 후보자 뽑는 룰은 지금 변경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대의원 선거인단 그냥 권리당원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50대 50으로 바꾸는 거라서 네네.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는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룰이든 이 룰이든 후보자로 선출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후에 2인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그렇죠. 예컨대 유의미한 득표율로 되게 되면 사실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심산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면 나오려는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정치적인 입지가 다져지는 것도 아닌데 왜 나오겠는가. 사실 나가서 경선에 임하게 되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저희가 2인제 룰 때문에 한번 이게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탈락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소속을 방지하는 이런 정도의 그 경선의 효과는 있고 네네. 경선 나오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음 어떤 당의 헤게모니를 갖고 올 수 있는 유의미한 득표는 또 행사할 수 없고 이런 이제 약간의 야박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심산이 있을 텐데 예네.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협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분은 당권에 욕심이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는 반드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들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입지가 다음 건을 생각하는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입지도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에는 제가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경선이 시작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대변인으로서 한 측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말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룰을 통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네. 나중에 경선 이후에 본선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